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김상필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마지막 세션에서는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떻습니까? 그 명함 관리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는데 리멤버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사용 많이 하시죠. 저희 오로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드라마인 컴퍼니에서 그 리멤버 앱에 어떻게 오로라를 적용을 하셨는지 직접 고객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오로라에서 어떻게 빠른 성능과 고가용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아키텍처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는 방법,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직접 만들어서 RDS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이자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 많이 내놓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서비스들하고 호환성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사용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존 오로라는 저희 AWS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DB를 사용하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과 똑같이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똑같으면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수준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수준의 성능이라든지 가용성을 제공하고 또 여전히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의 어떤 낮은 비용 효율성을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 AWS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디자인을 했는지 변경을 했는지 간략하게 조금 표시를 해본 부분인데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그리고 스토리지 엔진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모놀리틱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특히 스토리지 레이어에 스토리지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깅이라든지 기존에 관리하시던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을 멀티 티넌시 기반의 스케일 아웃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비스는 그 스케일러블하고 굉장히 내구성이 있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AWS의 다이나모DB라든지 워크플로우 서비스라든지 라우트 53와 같은 다른 AWS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제공하고 있는 스토리지죠. S3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통해서 어떤 성능이라든지 가용성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성능, 보안, MySQL과의 호환성, 그리고 확장성, 가용성, 내구성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아마존 오로라는 RDS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RDS는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AWS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사용자분들은 그 서비스를 사용하시는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완전 관리형의 서비스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게 기존의 RDS라고 하는 서비스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굉장히 손쉬운 사용 방법을 아마존 오로라 역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생성할 때 클릭해서 수분 내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쉽게 생성할 수 있고 패치라든지 하는 부분은 AWS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용량이 더 필요하다,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즉각 적용 또는 다음 메인터넌스 타임에 적용 손쉽게 가능하고 백업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능을 이용해서 S3 같은 내구성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중화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장애에 대한 탐지라든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걸 페이드오버하는 기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RDS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오로라를 쓰시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그대로 이제 쓰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스토리지 서비스가 도입이 돼서 스토리지 레이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존 데이터베이스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역시 굉장히 손쉬운 방식으로 스토리지를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페일리어가 발생을 했더라도 데이터를 유실할 확률이 없는 그런 서비스의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특정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그 시점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스냅샷 같은 것들을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구현을 해서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나 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시점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S3에 백업되는 부분들은 컨티뉴어스하게 증분 백업이, 인크리멘탈 백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기존에 볼륨을 구성해서 레이드 구성하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 레이어를 관리하시던 것과 다르게 스토리지를 마치 S3 사용하시듯이 기존에는 볼륨 사용하시면 어떻습니까? 특정한 사이즈의 볼륨을 하나 만들어서 레이드 구성을 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에서 마운트해서 사용하시는 구조죠. 근데 낭비되는 부분이나 오버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이 없이 S3 사용하시듯이 데이터의 사이즈가 증가할 때마다 자동 증가하는 그 스토리지 서비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RDS 같으면 6TB의 어떤 스토리지 볼륨에 대한 크기 제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오로라에서는 64TB까지 쓰는 양만큼 자동으로 증가하는 그런 스토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부분만 해도 기존에 DB 관리하시면서 인프라 관리하실 때 굉장히 번잡스러웠던 그런 스토리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줄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스토리지 서비스 내에서 하드웨어의 컴포넌트나 저장소에 대한 저희 이제 물리적인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도 이걸 자동으로 복구하거나 아니면 성능에 있어서의 핫스팟 같은 것들을 관리하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안은 어떻습니까? 전송 중에 데이터 암호화, 저장 시에 데이터 암호화 이런 것들이 구현이 돼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네트워크로부터 프라이빗한 서브넷 안에 공간에 위치해야 되고 네트워크 분리돼야 되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역시 기존에 사용하시던 RDS를 사용하시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구현이 되게 되고요. 특히 AWS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KM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암호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키도 AWS 서비스 통해서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KMS 통해서 암호화를 해달라고 체크박스에 체크만 해주시면 트랜스페런트한 방식으로 데이터의 저장 시 암호화가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관점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각종 보안을 구현하실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작년 7월 정도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부터 게임이라든지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마존 오로라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저희 AWS가 그동안에 서비스 굉장히 많이 출시해 왔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들 중에서 출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 오로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이 오로라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드라마인 컴퍼니의 이영래 DBA님을 모시고 리멤버에서 어떻게 오로라를 채택해서 쓰고 계시는지 고객 사례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드라마인 컴퍼니 DBA 이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는 지난번 DB데이 때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거나 아니면 내용을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먼저 간략하게 저희 서비스 소개를 드리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명함을 찍으면 직접 관리를 해주는 명함관리 앱 리멤버를 저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1200명의 타이피스트 분들이 여러분들이 명함을 찍으면 일일이 손으로 다 타이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명함을
정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다른 다른 앱들처럼 뭐 OCR 광학 문자 인식을 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들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제 명함 받는 일이 굉장히 즐거워지실 거예요. 자, 간단한 저희 소개였고요. 이제 좀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2015년 12월 11일에 RDS MySQL에서 아마존 오로라로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략 저희 9월부터 3개월 가량 이제 이 DB 이전 준비를 했었는데요. 앞에 2달 정도는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 벤치마킹을 하고 조사를 하고 좀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나머지 한 달은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좀 이 부분 좀 빨리 지나갈 건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고려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는 증가량을 예측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뭐 6억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이블 하나에 지금 거의 10억 건에 육박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데이터가 진짜 생각보다 급격히 많아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이제 뭐 정말 가끔 이제 쿼리 익스큐션 플랜이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저희 스키마 구조적인 문제로 락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디스크 관리도 굉장히 신경이 쓰였고 가끔 워크로드가 받쳐주질 못했어요. 이 일을 어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스키마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될까 아니면 물리적인 성능 개선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스키마 개선이라고 하면은 뭐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좀 스키마를 정교화를 시켜서 타이트하게 정교화를 시키고 좀 덜 중요한 부분들은 스키마를 역정교화를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춰볼까 아니면은 좀 반대로 그냥 좀 돈을 더 써서 인스턴스 클래스를 올리거나 데이터베이스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찾아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저희는 물리적 성능 개선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이제 좀 대대적인 스키마 구조 개선이 있었어가지고 좀 스키마 구조 개선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사실 좀 일부고요. 이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는 이제 전부 다 RDS 제품들이에요. RDS MariaDB, RDS 오로라, RDS MySQL 5.7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워크로드에 맞춰서 간단하게 벤치마크 시스벤치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3개 데이터베이스 모두 이제 R3 4X 라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시스벤치 서버는 C4 AX 라지 환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테스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않은 채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RDS 제품들은 기본적인 옵션들을 제외하고 서버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않는 게 성능상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별로 이제 50개의 테이블에 1천만 건씩 5억 건의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요. 이제 DBMS별로 500개의 스레드로 OLTP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각각 리드 온리, 라이트 온리, 리드 라이트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뭐 DB 웜업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가장 좋은 결과 수치를 캡처를 했는데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리드 온리 결과에서는 사실 그렇게 오로라가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라이트 온리 테스트를 보시면 여기서는 뭐 2배, MySQL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성능이. 이제 마지막으로 리드 라이트를 보시면 세상에 5배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오로라에서 이제 MySQL 대비 5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 부분이었고요. 물론 여러분들 워크로드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잘 사용을 하신다면은 충분한 퍼포먼스를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로라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벤치마킹 결과처럼 오로라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페일오버 기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좋았던 게 쉽게 데이터 이전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RDS 주력 제품으로 꾸준한 개선과 관리가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DB 이전을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오로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뭐 DB 이전하는 동안 수시간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중단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아마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도 한 5분, 10분 정도의 다운타임만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서비스가 내려가는 시간이 20분 정도였는데 그런 다른 업데이트까지 같이 겸했었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바꿔치는 데는 2, 3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어요. 결국 서비스 다운타임은 2, 3분 정도였고요.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스냅샷을 뜨고 이제 마이그레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트한 시간이 저희가 한 5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이 동안에 이제 기존 MySQL에 들어오던 데이터 변경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로라 DB가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나서는 이제 이걸 리드 리플리카 서버로 활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싱크를 맞춰줬고요. 이 싱크를 마친 후에 이제 이 오로라 DB를 마스터 DB로 승격을 하고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오로라 DB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로 변경을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다음 장들은 좀 이 DB 이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빨리 건너뛸게요. 되게 간단한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 블로그에 제가 자세하게 올려놨거든요. 아마 저희 디벨로퍼 블로그에 가시면은 좀 자세하게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죄송합니다. 네, 앞서 빨리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저희 서버 이전 후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전했을 때 데이터는 좀 1.5TB 가량이었고요. 이전 시간은 총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다행히 이전 중에는 별다른 예외사항은 없었고요. 이제 서비스 재시각을 위한 다운타임은 약 20분 가량이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들 업데이트하고 뭐 하는 시간과 합쳐서 20분이었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분이면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DMS라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클릭 한 번만으로 이제 한 번은 아니죠.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좀 손쉽게 데이터를 이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 후기인데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오로라를 사용을 해보면서 디스크 관리에서 드디어 해방이 됐고 이제 페일오버 기능과 그리고 정말 상세한 모니터링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많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반대로 얘기해서 비꼬아 보면은 좀 과장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 DB의 입장에서는 트러블 슈팅을 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세상에. 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뭐 유지 가능한 캐시 워밍 덕분에 이제 버퍼풀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드디어 손 워밍에서 해방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 충분한 네트워크 대역법과 성능이 보장되면은 MySQL 5.6 대비 5배 이상의 처리량을 확실히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팁 몇 가지를 드리면은 오로라가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저도 반년 동안 사용하면서 3번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것도 문서에 있으니까 업데이트 기록 자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RDS 현재 보고된 문제들은 RDS 속에 문제 해결 부분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잘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리아DB에서 만든 마리아DB 커넥터 J에 오로라를 위한 페일오버 제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뭐 자바 기반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후딱 끝났는데요. 다음으로 좀 사설을 덧붙이면요. 네, 저희 블로그예요. 제가 방금 발표한 내용들 저기에 올려놨고 벤치마크 테스트는 제가 블로그에 좀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더 정리를 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있는데요. 저희 사람 뽑아요. 제 주변에 뭐 좀 취직을 원하시는 개발자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계시면은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또 사람 뽑으려고 많은 돈 들여가면서 개발 그룹 소개라는 팜플렛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셔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200명의 타이피스트 분들하고 개발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채용 홍보가 굉장히 인상 깊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나요?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이터베이스인지도 있겠지만 주로 성능이라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고가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좋은데 비용도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검토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존 오로라에서 어떻게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마이스퀄 데이터베이스를 벤치마크, 퍼포먼스 테스트 벤치마크를 하시면 주로 많이 쓰시는 툴이 마이스퀄 시스벤치라고 하는 툴들을 쓰시게 됩니다. 저희 아마존 오로라에서 지원하는 가장 큰 인스턴스 타입인 R3 8X 라지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 마이스퀄 시스벤치를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해봤을 때 라이트, DMR 쿼리에 대해서 약 10만 스루풋 이상의 성능, 그리고 리드, 셀렉트 쿼리에 대해서 약 58만 스루풋 이상의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능 수치를 보시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저런 성능 수치는 아마도 저 벤치마크를 하는 환경에서만 저 성능 수치를 얻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은 구성 또는 파라미터 튜닝을 가지고 저 성능 수치만을 위한 어떤 테스트를 수행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 RDS 인스턴스 런치에서 여느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에 대한 튜닝 없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이 원하는 이 수준의 저희가 보여드리는 수치의 성능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URL에 어떻게 저 시스벤치 테스트를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화이트 페이퍼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오로라의 DB 인스턴스는 R3 8X 라지 인스턴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은 역시 R3 8X 라지 인스턴스 4대 구성을 해서 저 테스트를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상세하게 똑같이 해보실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스텝보다 더 짧게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로라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시면 한 가지 조금 이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워크로드가 증가할수록 또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사이즈가 더 커질수록 아마존 오로라에서 더 뛰어난 성능 확장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숫자가 증가할 때 있어서 아마존 오로라가 어떻게 더 성능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왼쪽에서 보시면 커넥션 수가 어떻습니까? 50 커넥션에서 500, 5000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 오로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스루풋이 증가를 하고 있고 기존의 RDS 마이스퀄 인스턴스에서는 오히려 사용자 수가 많아지니까 스루풋 성능이 감소하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게 되죠. 테이블 숫자가 증가할수록 역시 성능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존 오로라에서는 뭐 6만 6천, 6만 4천 또는 5만 4천 하는 식으로 비교적 선형적인, 비교적 일관된 성능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인스턴스, 다른 뭐 RDS라든지 또는 EC2 인스턴스에서의 기준으로 보시면 테이블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속도가 스루풋 성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1배까지 테이블 수 증가에 따라서도 성능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B 사이즈가 뭐 수 기가에서 1TB까지 증가할 때 뭐 이렇게 성능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기존의 RDS 마이스퀄에서 제공하던 성능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또 있었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일 인스턴스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굉장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기존의 마이스퀄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리드 리플리카 구성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근데 그 리드 리플리카 구성은 어떻습니까? 마스터 인스턴스에 DML 쿼리의 업데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업데이트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 로그, 빈 로그가 리플리카 노드에 쉬핑이 돼서 리플리카에 다시 어플라이해서 그 쓰기를 반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DB 서버들이 굉장히 바쁘거나 중간에 네트워크 구간이 충분한 대역폭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어플라이가 늦어지기 때문에 두 인스턴스 간의 리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지연 시간이 사실상 한없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아마존 오로라에서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구조가 바뀌어서 리플리카가 구성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마이스퀄에서 쓰시던 방식으로 리플리카를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300초 또는 그 이상의 리플리카 렉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마존 오로라에서 오로라 리플리카 인스턴스를 띄우시는 경우에는 한 자릿수 밀리세컨드 단위의 낮은 수준의 리플리카 렉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존에 뭐 리플리카 렉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은 훨씬 더 개선된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로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가 있을까요? 예, 두 가지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일을 덜 하게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IO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구조를 가지고 간다든지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인스턴스 간에 또는 인스턴스와 스토리지 간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덜 발생하도록 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처리되는 IO가 처리되는 방식을 동기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에서 비동기 처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게 됩니다. 우선 아마존 오로라에서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스턴스를 하나를 띄우게 되면 그게 쓰기와 읽기 역할을 하고 있는 프라이머리 인스턴스 역할을 하게 되고요. 스토리지 서비스는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데이터 블록이 6개의 블록이 카피가 되는 6카피 형태의 그런 분산되어 있는 클러스터 볼륨 서비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읽기 복제, 복제 인스턴스, 리플리카 인스턴스를 띄우게 되면 사실은 그 가용성을 위해서 다른 가용 영역에다가 보통 이 리플리카 인스턴스를 두게 되죠. 그리고 저 인스턴스들은 이미 스토리지 서비스가 3개 가용 영역에 걸쳐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가용 영역에 스토리지 서비스에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읽기만 하면 되는 이런 구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할 때 빈로그가 쉬핑이 돼야 되는 방식이 아니고 이미 스토리지에 쓰여 있기 때문에 리플리카 노드들이 읽기만 하면 되는 이런 이제 구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IO가 발생을 하는 방식을 기존의 마이스퀄에서 RDS 마이스퀄에서 멀티 에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방식에 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IO 트래픽의 양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왼쪽에 있는 게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이고 멀티 에이지를 구성했을 때 스탠바이 인스턴스가 우측에 있게 되는데요. EBS 볼륨도 어떻습니까? 이중화돼서 구성이 되어 있게 되죠. 그리고 멀티 에이지를 구성했을 때에 데이터가 동기화돼서 쓰여지는 방식은 싱크로너스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는 화살표의 그림들이 전부 다 IO 트래픽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IO 트래픽은 다 동기적인 방식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IO 양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보시면 78만 정도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할 때 약 100만 트랜잭션당 뭐 700만 건의 IO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하는, 그래서 트랜잭션당 평균 7번 이상의 IO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게 기존의 RDS 마이스퀄에서의 멀티 에이지 구성에서의 IO였다라고 하면 오로라에서는 프라이머리의 인스턴스에 쓰여지고 나면 그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받은 리드 로그를 스토리지 서비스에 전송을 하고 복제 인스턴스에서는 이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에이지 구성을 해서 고가용성 구성을 했는데 페이드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머리에서 복제 인스턴스로 페이드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IO가 훨씬 더 개선되어 있고 실제로 숫자를 보면 35배 이상의 트랜잭션을 더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 IO 횟수가 7배 이상 감소해 있는 이런 효율적인 IO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I/O가 개선됐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반복적으로 읽기 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서 보시는 모습이 기존의 RDS에서의 읽기 복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쓰기가 발생되고 나면 빈로그가 shipping이 되는데 기존 버전의 RDS에서는 심지어 이 빈로그 shipping이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복제에서도 이 로그를 어플라이를 하는 부분이 마치 쓰기가 발생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플리카 인스턴스의 모든 자원들이 다 읽기를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쓰기가 소모가 되고 읽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오로라의 구조에서는 마스터에서 쓰기가 발생하면 리플리카에서는 온전하게 시스템의 자원들을 다 읽기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빈로그가 전송되는 부분이 없이 페이지 캐시만 인밸리데이션 시키는 데이터 정도만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I/O를 수행하고 리플리케이션 렉을 더 줄일 수가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 커밋 같은 것들이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 기존의 방식에서는 그룹 커밋 같은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더 이제 오로라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어싱크로너스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룹 커밋에 있어서의 퍼스트 트랜잭션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페널티 같은 것들도 더 없을 수 있게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퀄에서는 스레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원 커넥션이 있으면 원 스레드가 생성돼서 쿼리를 처리하다가 또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지원하는 스레드 풀링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 스레드에 관련한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죠. 아마존 오로라에서는 이 스레드 풀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마이스퀄에서 지원하는 스레드 풀링보다 더 좀 효율적인 방식의 스레드 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에 대한 리퀘스트가 굉장히 많을 때 또는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에 스레드가 굉장히 많을 때 오로라에서는 시스템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능 테스트를 한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가 R3 8X 라지 인스턴스를 쓰고 있었죠. 4X 라지 인스턴스에 비해서 2배 더 많은 CPU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오로라가 스레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사이즈가 더 클수록 더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능 테스트 또는 성능 제공에 있어서의 약간 그런 좀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자, 성능은 이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 걸 알았는데 성능은 어떻습니까? 오직 데이터베이스가 살아있을 때 성능이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아마존 오로라에서 고가용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토리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서비스에 6카피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볼륨 구성에서 미러 하시는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4개의 블록이 써지면 데이터의 정합성이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4개의 쓰기라든지 3개의 읽기에 대한 쿼럼 컨디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서비스가 내구성이 있는데 이 서비스로부터 백업이 되는 데이터가 11.9의 내구성을 제공하는 S3에 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고가용성, 내구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제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스토리지 서비스 내부에서 뭔가 이제 페일러가 발생했거나 했을 때는 자동으로 이를 이제 복구를 한다든지 이 그림에서는 하나의 AG 가용 영역이 페일러가 발생해도 읽기가 가용하다든지 또는 이제 AG 플러스 3개 이상의 퍼실리티의 장애가 있을 때도 읽기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게 있고요. 백업 복구 기능은 기존 RDS에서 제공해 드리던 오토메이티드 백업이라든지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스냅샷을 생성하고 할 수 있는 이 스냅샷 기능을 그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복구 시에는 오토메이티드 백업이 생성된 시점 또는 스냅샷이 생성한 그 시점뿐만 아니라 여기다 리드 로그를 더 어플라이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느 시점으로든 포인트 인 타임 리스토어를 할 수 있는 리스토어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내구성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인스턴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뭔가 페일러가 발생을 했거나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MySQL RDS 서비스에서는 멀티에이지를 구성을 하면 스탠바이 인스턴스가 생겼고 페일러가 발생하게 됐으면 이 스탠바이로 페일오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마존 오로라에서는 읽기 복제를 만들어 두면 그 읽기 복제에 페일오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분 이내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페일러를 감지하고 페일오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완료가 되고요. 만약에 읽기 복제가 없이 그냥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만 있었다라고 하면 같은 가용 영역에 다시 한번 그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자동으로 이제 복구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래시 복구가 있을 때도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DB 인스턴스가 크래시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DB 프로세스하고 캐시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캐시가 웜해서 DB 인스턴스가 크래시로부터 복구됐을 때에도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게 되고요. 페일오버 되는 시간이 굉장히 그런 짧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페일유어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 오로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쿼리 형태를 가지고 장애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노드나 디스크나 네트워크 등에 대해서 장애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성능도 뛰어나고 가용성도 뛰어난 그런 인스턴스 이제 데이터베이스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존의 EC2 인스턴스의 비용을 비교해 보거나 기존의 RDS MySQL 인스턴스의 비용을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여기 보시는 오로라의 인스턴스의 시간당 과금이 조금 더 비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징적인 오로라의 이제 그 구성 중에 비용과 관련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스토리지에 대한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예, 기존의 RDS에서는 스토리지 요금 체계가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용량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내가 프로비저닝 해 놓은 스토리지 용량에 대해서 과금이 되고 또는 실제로 IOPS를 얼마나 소모했는지와 무관하게 내가 프로비전한 IOPS에 대해서 과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로라에서는 스토리지가 쓰는 만큼 자동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미리 안 쓰는 용량을 프로비저닝 해 두시는 게 아니라 실제 쓰시는 용량만큼에 대해서만 스토리지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IOPS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 IOPS가 피크치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 IOPS 프로비저닝하고 평소에는 이제 소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호출한 IO의 개수에 대해서 비용이 과금되는 형태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가 일종의 일간 피크 또는 플럭체이션이 있는 구성이라고 하면 이런 구성상의 어떤 과금 모델의 특징적인 부분 때문에 오로라에서의 비용이 더 저렴할 수도 있게 되고요. RDS에서 MySQL에서의 멀티에이지, 이를테면 프로덕션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런치를 하는데 멀티에이지 기능이 없이 런치하는 경우는 아마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스탠바이 인스턴스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읽기도 할 수 없고 그냥 스탠바이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인스턴스 비용이 과금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죠. 오로라에서는 그 스탠바이가 필요 없고 그냥 리플리카 인스턴스가 읽기의 역할을 하면서 스탠바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RDS MySQL에서 프라이머리, 스탠바이, 리플리카 이런 구성이었다라고 하면 오로라에서는 프라이머리, 리플리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인스턴스의 개수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인스턴스 비용만을 보셨을 때에 비해서 MySQL 구성했을 때는 이런 비용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프라이머리가 있고 스탠바이가 있고 복제 있게 되죠. 근데 오로라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인스턴스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8XL 인스턴스를 런치했을 부분이 오로라에서는 4XL 정도의 더 작은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오로라가 오히려 더 낮은 비용의 그런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시작하고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시작하시는 거는 그냥 RDS 인스턴스 런치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오로라 선택해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그레이션을 하신다.
근데 기존의 마이스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기존 마이스퀄에서 지원을 하는 익스포트, 임포트 툴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퀄 덤프, 마이스퀄 임포트와 같은 툴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RDS 마이스퀄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사용자 스냅샷 생성할 수 있죠. 스냅샷 생성하시고 마이스퀄 스냅샷을 오로라 인스턴스로 런치를 직접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호환성이 제공되는 거는 기존의 마이스퀄 버전이 5.6 버전일 때 호환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하면 한번 마이스퀄 버전을 5.6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스냅샷 생성하시고 그 스냅샷을 가지고 오로라 인스턴스 런치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스냅샷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기존의 마이스퀄 사용 안 하시고 다른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기종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풀로드 또는 체인지 데이터 프로세싱을 지원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DMS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 마이그레이션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오로라 인스턴스 런치하신 다음에 중간에 리플리케이션을 하는 DMS 인스턴스를 구성해서 복제를 시키시면 이 기종 간에도 데이터를 이전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서둘러서 마지막에는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세션까지 굉장히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로라에 대한 지식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